예천군이 추진해왔던 세계적인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미술관 건립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미 제주도에서 박화백의 이름을 건 미술관이 건립된다며 최근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경북에서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은 경주에 한국어 교육센터가 들어섰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기반으로 다문화 학생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대구교육청이 발표와 토론형 수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인증 교육 프로그램인 국제바칼로레아를 도입해 운영 중인 가운데 내년 아시아태평양 IB 글로벌 컨퍼런스의 대구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일본의 요괴 문화를 소개하는 이색 특별전이 경주에서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북 예천군이 추진했던 세계적인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미술관 건립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미 제주도에서 박화백의 이름을 건 미술관이 건립된다며 최근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서보 미술관 건립이 가시화된 건 2020년 8월. 예천군과 박서보 화백이 박서보 미술관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부터입니다. 예천군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박서보 화백의 작품을 건 박서보 미술관을 25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예천읍 남산공원 일원에 짓기로 했습니다. 박화백은 고향에 대한 애정으로 자신의 미술관이 예천에 지어지길 바라며 미술관 건립을 전제로 예천군의 작품 148점을 기증했습니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하며 순조로운 과정을 거치는가 했는데 군의회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예천군 의회가 미술관 국제설계 공모관리 용역비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세계적인 거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술관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공감대를 높여 더욱 내실을 기해 추진해보자라는 군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의회도 미술관 건립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마는 단순한 유명한 건축가의 설계, 유명한 작품만으로 미술관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공사 설계를 두고 박화백과 예천군의 이견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박화백은 유명 건축가인 페터 춤토르가 박서보 미술관을 짓길 원했는데 예천군은 공공건축물 설계를 의뢰할 때 공모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했습니다. 페터 춤토르의 공모 의지가 중요했지만 결국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 14일 제주도 한 호텔 부지에서 박서보 미술관 기공식이 진행됐습니다. 호텔 측의 미술관 건립 제안을 박화백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 박서보 화백의 이름을 딴 미술관이 먼저 공사에 들어가면서 같은 이름의 미술관이 예천군에는 들어서기 힘들게 됐습니다. 미술관 건립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박화백 측으로부터 작품을 기증받기로 한 것도 없던 일이 됐고 당초 부지에 공공미술관을 짓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처음부터 문체부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 수준 높은 연구 가치가 있는 작품 10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작품을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은 없을 거라고 보여요. 지역 출신의 세계적인 예술가의 이름을 딴 미술관 건립이 좌초 위기에 놓인 가운데 예천군은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북에서 다문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주에 한국어 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어 기초교육이 필요한 초중고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 능력을 기르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내남면 옛 노월초등학교 부지에 경주 한국어 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공립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지난 2019년 6월 설립 추진협의회 구성 이후 3년 6개월 만에 설립됐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교실과 놀이활동실, 열린 도서관, 요리체험실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갖췄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경주 한국어교육센터는
자긍심 함양과 다문화 역량 개발로 글로벌 인지 육성이라는 비전을 향해 따로 또 같이 행복한 우리를 지표로 삼고 언어와 마음이 통하는 한국어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한국어 교육을 기반으로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기본 생활 습관, 생활 안전 교육, 방과 후 예체능 프로그램 등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입소 대상은 외국에서 중도 입국한 학생과 다문화 가정 자녀 등 학교장이 추천하는 초, 중, 고등학생으로 한 기수당 8개 학급이 3개월 위탁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도 해외에 유학을 가게 되면 먼저 어학 코스부터 받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다문화 학생들까지는 한국어 학급으로서 우리가 수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는 우리 국민이고 외국인은 여기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분들입니다. 현재 경북도 내 다문화 학생은 12,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9.5% 증가하는 등 해마다 다문화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 능력을 기르고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오는 2024년 국제 바칼로레아 글로벌 컨퍼런스가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18일부터 나흘 동안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2023년 IB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대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차기 개최지로 공식 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 본부에서 개발 운영하는 국제인증 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재 대구 지역 14개 학교에서 IB 월드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IB 교육 전문가 1,500여 명이 참여하는 2024 국제 바칼로레아 글로벌 컨퍼런스는 내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북도의회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제33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일반 회계 10조 9,936억 원에서 7건에 대해 3억 9,100만 원을 삭감하고 한 건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특별 회계 1조 6,061억 원은 원안 가결됐습니다. 일본 요괴들이 경주에 상륙했습니다. 일본 요괴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전이 경주 엑스포대공원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일본 요괴 문화를 통해 일본을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주 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전시실에 요괴 사진과 모형이 가득합니다. 누리카베 요괴 모형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일본에서는 마치 벽에 가로막힌 듯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누리카베 때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괴대 행진, 일본에서 온 신비한 요괴들 전시회는 두루마리 그림과 판화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완구나 영화 같은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일본 요괴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요괴 왕국이라고 할 정도로 만화나 영화 그리고 게임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요괴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 전시는 요괴의 대중화에 초점을 맞춰서 일본 요괴는 초자연적인 힘을 보여주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여러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는 무서운 존재로 등장했지만 시대가 바뀌고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장난기 많고 익살스러운 존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일본 요괴 문화를 통해 일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괴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친숙한 그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죠. 예, 우리는 특히 도깨비라든지 귀신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의 상상력을 저는 자극해서 학생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릴 때 애니로 접했던 것들도 있었는데 또 몰랐던 것들도 있어서 좀 신기한 점도 많았고 그림이나 이런 게 되게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그 점도 좀 신기했고요. 왜 일본이 애니메이션 이런 거에 이제 강국인지 알게 되는 게 이제
요괴 대행진 일본에서 온 신비한 요괴들 전시회는 서울과 제주도에 이어 경주에서 세 번째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경주 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오는 26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영규입니다. 따뜻한 봄철입니다. 여기저기 꽃도 피고 외부 활동도 많아지는 시기죠. 하지만 봄의 불청객,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또 얼마 전에도 황사가 국내로 유입되기도 했었죠. 여기에 더해 지난 21일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그리고 22일에는 만주에서도 황사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는 시점이 23일부터인데요. 수도권과 충남 등 서부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황사나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죠. 황사 기간이면 호흡기 질환자가 20%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됐지만 나들이 가실 때 가급적 마스크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영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수명을 기대 수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세인데요. 보통 정년이 만 60세인 걸 고려하면 퇴직 후에도 인생의 4분의 1이 남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요즘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목공예를 접한 뒤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응옥 목공예가를 만나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공방. 이곳의 주인인 목공예가 이응옥 씨는 8년 전까지만 해도 구청 공무원이었습니다. 지난 1978년부터 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한 이 씨는 은퇴 후 목공예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정년 퇴직을 6년 앞두고 배우기 시작한 목공예였는데 어느덧 대폐지를 한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 집에서 놀기는 너무 아까운 나이다.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가구라든가 창호, 문갑, 구족상, 호족상 그런 걸 만들면서 이제 이거다 하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됐죠. 본격적으로 목공예를 시작한 이 씨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목공방에서 짜맞춤 기술을 강의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짜맞춤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목재를 조립하는 우리나라 전통 목공예 기술입니다. 이후 사전 오기 끝에 지난해에는 문화재소리 기능 자격증도 땄습니다. 목공은 집을 짓는 대목과 가구, 창호 등을 만드는 소목으로 나뉘는데 이 씨의 전문 분야는 소목입니다. 지금은 2년 전 문을 연 개인 목공방에서 수강생들을 가르치며 대목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최종 목표는 고향인 강원도에 돌아가 자신의 집을 직접 짓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이 생활을 하다가 시골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한옥을 조그맣게 짓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그 지역에 또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여기처럼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노후를 보낼 계획이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진행됩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당초 2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임 교육감의 도의회 본회의 참석에 따라 하루 연기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교육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이후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 측은 조건 없이 선거를 도와주던 관계자가 선거 이후에 주변의 도움을 받았는데 검찰이 그걸 뇌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